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상상력. The original title is Spring Once Again.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Rushmore Montgomery.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 셜리! 예. 초록 지붕집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아름답지만 변덕을 부리며 꼼지락꼼지락 찾아대는 캐나다의 봄은 4월과 5월까지 상쾌하고 쌀쌀한 날들이 이어졌고 해질녘 분홍빛 하늘 아래에서는 부활과 성장의 기적이 펼쳐졌다. 연인의 오솔길에 늘어선 단풍나무가 빨간 잎눈을 틔우고 드라이어드 샘 주위에는 동그랗게 잎을 말아쥔 작은 고사리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저 위 멀리 사일러스 슬론신의 집 뒤쪽 쓸쓸한 땅에는 메이플라워 꽃이 피어 갈색잎 아래로 분홍색, 하얀색 별들이 아기자기하게 매달린 듯 보였다. 학생들은 남녀할 것 없이 꽃을 따며 즐거운 오후를 보냈고 그렇게 모은 꽃들을 팔이며 바구니에 가득 담아 맑은 석양빛에 물든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메이플라워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딱해요. 다이아나는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하지만 메이플라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아주머니? 메이플라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쉬워하지도 않을 거라고 다이아나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메이플라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니. 아주머니, 그건 비극이에요. 제가 메이플라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난 여름 죽은 꽃들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꽃들의 천국인 거죠. 오늘은 정말 재밌었어요, 아주머니. 오래된 우물 옆에 이끼로 뒤덮인 넓고 우묵한 곳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참 낭만적인 장소였어요. 찰리 슬론이 아티 길리스한테 우물을 뛰어넘어 보라고 했는데 아티가 정말 뛰어넘었어요. 못한다고 뺄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이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요즘 그런 도전놀이가 대유행이거든요. 필립스 선생님이 메이플라워 꽃을 따서 프리시 앤드루스한테 모두 줬는데 꽃을 주며 아름다운 그대에게 아름다운 꽃을 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책에서 인용한 말이란 건 알지만 선생님도 상상력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메이플라워 꽃을 줬지만 받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의 이름은 앞으로 절대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린 메이플라워 꽃으로 화관으로 만들어서 모자 위에 얹고 집에 올 때 2사람씩 줄을 서서 큰 길까지 내려왔어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언덕 위에 나의 집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아,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아주머니. 사일러스 슬론신의 가족이 전부 뛰어나와 우리를 쳐다봤고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시선을 끌었다고요. 그랬을 테지. 그런 멍청한 짓을 했으니. 라는 게 마릴라의 반응이었다. 메이플라워 꽃이 진 다음 제비꽃이 피어나자 제비꽃 골짜기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등굣길에 애는 성질을 걷듯 경건한 걸음과 엄숙한 눈을 하고 보랏빛 골짜기를 지나갔다. 왜 그런지 여길 지날 때면 수업에서 누가 나를 앞서든 말든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학교만 도착하면 전혀 달라져서 평소처럼 신경이 쓰여. 내 안에는 앤이 여러 명 있나 봐. 가끔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고뭉치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만약 내 안에 내가 한 명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했을 거야. 재미는 절반도 안 됐겠지만. 앤이 다이아나에게 말했다. 6월 어느 저녁 앤은 다락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과수원에 다시 분홍빛 꽃이 만개하고 반짝이는 호수 위쪽 습지에서 개구리들이 맑은 울음을 울어댔으며 들판을 뒤덮은 클로버와 발삼 전나무 향기가 대기에 가득했다. 수업 내용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날이 저물어 책을 읽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또다시 별이 총총 바뀐 듯 꽃이 만발한 눈의 여왕의 굵은 가지 저 너머를 보며 몽상에 빠져 있었다.
동쪽 다락방은 크게 바뀐 게 없었다. 벽은 여전히 하얗고 바늘꽂이는 딱딱했으며 의자는 변함없이 노랗고 반듯했다. 하지만 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활기와 톡톡 튀는 개성이 방 전체에 스며 있었다. 여학생의 책이나 옷, 리본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탁자 위에 금이 간 파란 단지 가득 담긴 사각국과도 상관없었다. 상상력 풍부한 이 방의 주인이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꾸는 온갖 꿈이 손에 잡히진 않지만 눈에 보일 듯이 배어 있었다. 휑한 방에 무지개와 달빛으로 엮은 아름다운 얇은 천을 걸어둔 느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릴라가 방금 다린 학교 앞치마를 들고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왔다. 마릴라는 앞치마를 의자에 걸어놓고 짧은 한숨을 뱉으며 앉았다. 그날 오후에도 두통으로 고생한 뒤라 통증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마릴라의 표현에 따르면 지칠 대로 지친 기분이었다. 애는 맑은 눈으로 걱정스럽게 마릴라를 쳐다봤다. 제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주머니를 위해서라면 두통도 기쁜 마음으로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도와주는 덕에 내가 쉴 수 있단다. 요즘은 일도 곧잘하고 전보다 실수도 줄었더구나. 물론 오라버니의 손수건에 꼭 풀을 먹일 필요는 없었지만 또 보통 사람들은 점심에 먹으려고 파이를 데울 때 오븐에 넣었다가 따뜻해지면 꺼내지. 다 타서 바스러질 때까지 놔두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니지. 마릴라는 두통 있는 날이면 늘 그렇게 살짝 비꼬는 말투였다. 아, 정말 죄송해요. 파이는 오븐에 넣고 지금까지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점심 식탁에 뭔가 빠진 기분이 들긴 했지만요. 아침에 아주머니가 제게 파이를 맡기셨을 땐 상상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눈앞의 일들만 생각하자고 단단히 결심했었어요. 파이를 오븐에 넣을 때까진 잘 해냈는데 제가 마법에 걸린 공주가 됐다는 상상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마법에 걸려 외로운 성 안에 갇혀있고 멋진 기사가 새까만 말을 타고 저를 구하러 오는 상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이를 까맣게 잊었어요. 제가 손수건에 풀을 먹인 것도 몰랐어요. 다림질하는 내내 다이아나와 함께 개울 위쪽에서 발견한 새로운 섬의 이름을 생각했거든요. 아주머니 거긴 정말 멋져요. 단풍나무가 두 그루 서 있고 개울이 그 섬을 끼고 흘러요. 빅토리아 섬이라고 부르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섬을 발견한 날이 여왕님의 생일이었거든요. 다이아나와 전 둘 다 충성심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파이랑 손수건은 정말 죄송해요. 오늘 하루는 특별히 더 기분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념일이거든요. 작년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글쎄다, 딱히 생각나는 일이 없구나. 아이, 아주머니, 제가 초록지붕집에 온 날이잖아요. 전 절대 잊지 못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물론 아주머니께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겠지만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원래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절 키우기로 한 거 후회하세요, 아주머니? 말라는 가끔 애니 초록지붕집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때가 있었다. 아니다. 후회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아니, 절대 후회하지 않아. 앤. 공부 끝났으면 베리 부인에게 가서 다이아나의 앞치마 견본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아, 너무 깜깜하잖아요. 앤이 소리쳤다. 너무 깜깜하다고? 이제 겨우 초저녁인데. 그리고 넌 해 떨어진 뒤에도 자주 나가잖니?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올게요. 해 뜰 때 일어나서 가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 또 무슨 생각을 한 게야, 앤셜리? 오늘 저녁에 내 새 앞치마를 마름질하려면 견본이 필요해. 바보같이 굴지 말고 어서 다녀와. 그럼 큰 길로 돌아서 다녀올게요. 앤이 마지못해 모자를 집어들었다. 큰 길로 돌아가면 30분이나 더 걸리잖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유령의 숲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앤이 간절한 얼굴로 울먹였다. 마릴라가 앤을 빤히 쳐다봤다. 유령의 숲이라니? 제정신이냐? 유령의 숲이 도대체 뭐니? 개울 건너의 가문비나무 숲이요.
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유령의 숲 같은 건 없어.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아무도 안 했어요. 다이아나랑 제가 그 숲에 유령이 돌아다닌다고 그냥 상상했어요. 이쪽 주변은 다 평범해 보여서요.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4월부터요.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숲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아주머니. 가문비 나무 숲을 고른 건 거기가 워낙 컴컴해서예요. 우린 제일 무시무시한 것들을 상상했어요. 딱 이맘때쯤 어두워지면 하얀 옷의 여자가 두 손을 꽉 쥐고 곡소리를 내며 개울을 따라 걷죠. 여자가 나타나면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살해당한 꼬마 유령이 한적한 숲 근처 구석진 곳을 어슬렁거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와서 차가운 손가락으로 손을 잡아요. 아, 아주머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요. 또 목 없는 사람이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해골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우리를 노려보기도 해요. 아, 아주머니, 어두워진 뒤에는 유령의 숲 쪽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을 거예요. 나무 뒤에서 하얀 게 튀어나와 저를 붙잡을 거란 말이에요. 별 이상한 소리도 다 듣겠다, 앤셜리. 내가 상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믿는다는 거니? 마릴라가 말문이 막혀 듣고 있다가 소리쳤다.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낮에는 믿지 않는데 어둠이 내리면 아주머니 또 달라요. 그때가 유령이 나타날 때니까요. 앤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유령 같은 건 없어, 앤. 있어요. 유령을 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찰리 슬론이 그러는데 자기 할머니는 어느 날 밤에 1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소떼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보셨대요. 찰리 슬론의 할머니는 절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신앙심도 아주 깊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토머스 아주머니네 아버지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이 잘려서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고 온몸이 불에 타는 양한테 쫓겼대요. 그분은 그게 죽은 형의 영혼이고 앞으로 9일 안에 자기가 죽는다는 경고라고 했대요. 그런데 9일 안은 아니지만 2년 뒤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정말이잖아요. 또 루비 길리스가 그러는데 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울먹였다. 앤셜리, 그런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말거라. 너의 그 상상력이 줄곧 마음에 걸리긴 했다만 내 상상의 결과가 이런 거라면 나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구나. 당장 베리 부인 댁에 다녀오거라. 정신도 차릴 겸 가문비 나무 숲을 지나서 그리고 앞으로 유령의 숲 운운하는 소리는 다시는 꺼내지 마. 애는 울면서 매달리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매달렸다. 마음속 공포가 현실처럼 느껴진 탓이었다. 상상력은 고삐를 풀고 날아오르더니 앤을 어둠이 내린 공포 가득한 가문비 나무 숲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마릴라는 가차없었다. 마릴라는 유령의 존재를 믿고 잔뜩 겁에 질린 아이를 샘으로 데려가서 곧장 다리를 건너 흐느끼는 여자와 머리 없는 유령이 배회하는 어스름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아,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세요. 하얀 유령이 저를 붙잡아 끌고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앤이 흐느껴 울었다. 잡혀갈지 어떨지 한번 보자꾸나. 알겠지만 난 빈말은 안 한다.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상상 같은 건 당장 지워져야겠다. 어서 다녀와. 애는 걷기 시작했다. 발을 더듬으며 다리를 건너고 무시무시한 어둠이 깔린 길을 바들바들 떨며 나아갔다. 애는 이 길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동안 마음껏 상상력을 펼쳤던 자신이 뼈저리게 후회됐다. 상상에서 튀어나온 요괴들이 앤을 감싼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차갑고 앙상한 손을 뻗어 그들을 불러낸 겁에 질린 작은 여자아이를 붙잡으려 했다. 애는 골짜기에서 날아온 하얀 자작나무 껍질이 갈색 숲길에 놓인 것을 보고도 심장이 멎을 만큼 놀랐다. 오래된 나뭇가지 두 개가 서로 부딪히며 흐느껴 울듯 긴 소리를 내자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둠 속에서 머리 위로 곤두박질 치는 박쥐들도 괴의 생명체로만 보였다. 윌리엄 벨시네들에 다다르자 애는 하얀 유령들이 떼를 지어 쫓아오기라도 하듯 내달렸고 베리신네 부엌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숨이 차서 앞치마 견본을 빌리러 왔다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이아나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베리 씨네 집 앞에서 더 꾸물거릴 핑계도 없었다. 공포 가득한 길을 되돌아갈 일만 남았다. 애는 하얀 유령들을 목격하느니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마침내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서야 마음이 놓여 떨리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래, 뭐 쫓아오는 거 없더냐? 아주머니, 앞으로 평범한 데 만족할래요. 애니 이를 딱딱 부딪히며 말했다. 잘 들었나요? 애니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